영국의 어느 주택. 뭐라고? 갑자기 한국 남자라니? 어쩌자는 거냐? 지금 저런 거렁뱅이 같은 남자를 데려와서 내 앞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절대 안 되니까. 나 죽고 나거든 그때 알아서 해라.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모님은 딸의 결혼 소식에 역정을 내시며 한국 남자와의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얼마 후 다소 모멸적인 발언까지 해대며 결혼을 반대하던 여성의 부모님은 도저히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다소 특이한 경력을 가진 영국 여성입니다. 제가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그리 좋은 환경에서의 만남은 아니었어요. 저는 당시 대학생이었고 영국의 식당에서 홀서빙 알바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저희 식당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에서 잘 보기 힘든 아시아인이 식당에 자주 방문을 하길래 이민자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이도 저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표하지 않았었기에 딱 그 정도의 호기심만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어느 날 식당에 방문했던 현지 손님 중에서 술에 잔뜩 취한 아저씨가 한 명 들어왔는데 우리 식당은 일반적인 식당이라서 술은 맥주만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잊지도 않은 술을 내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급기야 저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며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죠. 저는 너무나도 무서웠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공포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당에 있는 그 누구도 저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식당에 근무하는 남자 직원도 있었지만 그저 옆에서 말로만 이러시면 안 된다며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치 거짓말처럼 식당 손님으로 와서 식사를 하고 있던 그이가 저를 구해주었죠. 그이는 그렇게 덩치가 큰 편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다소 왜소한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기는 어떻게 났는지 몰라요. 그 진상 남자를 뒤에서 안듯이 살짝 들어 올리더니 자신의 다리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살짝 걸어서 그 덩치 큰 남자를 한 방에 넘어뜨려 제압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있어 보이던지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그이에게 흠뻑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 이후로 진지한 만남을 여러 차례 했었고 그이의 매력에 흠뻑 빠진 저는 먼저 프러포즈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에서도 프러포즈를 여자가 먼저 하는 경우는 조금은 드문 시기였는데요. 그럼에도 저에게 그런 용기가 생겼던 것은 말 그대로 사랑. 그것 하나였어요. 제가 지켜본 그이는 늘 성실하고 실행력이 좋은 사람이었죠. 게다가 어린 시절부터 영국에서 자란 사람이었는데 한국에서 어린 시절 이곳으로 이민을 오게 되어 지금까지 영국에서 그 모진 시선들을 이겨내며 강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의 반려자로 함께 살아가더라도 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한국인 남편이 머뭇거리는 것이 보였죠. 자신은 아직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자신은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이곳 영국에서 멋진 한식당을 차려서 성공하고자 하는 꿈은 있었지만 아직은 그 꿈에 도달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역경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한 발 물러나는 그이에게 저는 말했죠. 오빠, 돈이 뭐가 중요해? 우리 점잖아. 같이 벌어서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거 아냐? 완벽한 상태에서 하는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어? 과정이 중요한데 결과만을 보고 하는 결혼이 과연 진짜 결혼일까? 서로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지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주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믿음 있는 결혼 아냐? 저의 설득에 오빠도 마음이 동했는지 미소로 화답했죠. 정말 기뻤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의 앞날은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한 생각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죠. 뭐라고? 갑자기 한국 남자라니? 어쩌자는 거냐? 지금 저런 거렁뱅이 같은 남자를 데려와서 내 앞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절대 안 되니까. 나 죽고 나거든 그때 알아서 해라.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오빠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기 전에 제가 먼저 부모님께 통보를 할 걸 하고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오빠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렁뱅이라느니 한국 남자라느니 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질 않나. 정말이지 제가 다 치욕스럽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기어들어 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분명 오빠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치욕스러운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빠는 겉으로 드러내기 힘든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더더욱 걱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워낙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던 오빠는 어린 시절 무작정 성공을 하기 위해서 혈혈단신으로 영국으로 넘어왔는데 아직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금전적으로 힘든 것은 매한가지였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대놓고 거렁뱅이라는 둥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 저희 부모님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오빠가 실망하여 저와의 관계를 끊을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상황을 오히려 이용하여 우리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했죠. 실제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회초년생이나 다를 바 없는 저와 오빠에게 경제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부모님에게 두고 보자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런 일로 마음 상해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자. 나도 정말 충격받았어.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전혀 몰랐거든. 우린 성인이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어차피 우리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었잖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 둘만 보면서 앞으로 나가자. 응.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와서 오빠와 조촐한 언약식을 한 후 살림을 차리게 되었죠.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오빠와의 신혼생활이 모든 것이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부모님 집에서 편한 생활을 하다가 오빠와 차린 좁디좁은 신혼 단칸방에서 생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워낙 없는 형편에 마련한 집이라서 엄청 좁았었고 외풍이 심해서 겨울이면 거의 노숙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어느덧 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와 남편은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이게 되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악착같이 벌었고 모으다 보니 어느새 남편이 그토록 원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그저 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이때는 아직까지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사회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영국에서 식당을 차릴 가게를 알아보고 다녔겠죠. 실제로 저와 남편은 어느 정도 돈이 모였을 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식당이 있는지 영국 내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순진하고 멍청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 돈으로는 식당은커녕 길거리 노점 운영도 힘들 겁니다. 시세가 그때랑은 달라요. 언제적 시세를 생각하신 겁니까? 최대한 작은 가게들로만 알아보았지만 부동산 측에서는 그 돈으로는 아예 시작도 못할 거라며 핀잔만 들었죠. 이 돈이 어떻게 알뜰살뜰 모은 돈인데 이런 식으로 하찮은 취급을 받는다는 게 참 서글프더군요. 그리고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저나 남편이나 얼마나 사회 물정을 모르고 있었는지 새삼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악착같이 알뜰살뜰 벌어봐야 우리가 모으는 돈보다 가게를 얻을 시세가 더 올라버려서 그때도 가게를 얻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이런 식이면 영영 식당을 운영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자 그동안 최대한 긍정적으로 견뎌온 세월들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들도 모두 헤쳐나갈 자신이 있었던 저였지만 그 작은 희망 하나가 깨져버리자 사람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가 그렇게 대단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오죽하면 그토록 멸시를 당했던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고 싶을 지경이었죠. 부모님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한때 사업을 하셨었고 꽤 많은 돈을 벌어 놓으셨기에 저와 남편이 운영할 수 있는 가게 정도는 큰 부담 없이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과 그 돈을 스스럼 없이 내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당시에도 그토록 결혼을 반대하셨던 부모님인데 이제 와서 부모님에게 돈을 얻기 위해 손을 벌린다. 부모님이 잘도 순순히 저에게 그 돈을 내어주겠습니까? 절대 안 될 말이죠.
게다가 남편도 이런 저의 생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남았던 희망이 깨져버리자 저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린 듯했죠. 자존심이고 뭐고 이제는 다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몇 년 동안 또 열심히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수입으로는 가게를 얻기가 힘들 테니까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언급도 하지 않고 몰래 혼자서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사실상 부모님 집을 나와서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연을 끊다시피 하며 지내왔기에 수년 만에 이런 식으로 찾아뵙다 보니 조금은 낯설고 어색하더군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마찬가지처럼 보였습니다. 원래도 냉정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냉랭한 한파가 불어왔죠. 누가 너더러 그 결혼하라고 협박하더냐? 너 스스로 선택한 결혼이 아니냐? 다 큰 성인이니 내 선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부모인 우리도 내팽개치고 그 한국놈 따라 나간 것이 너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뭐? 돈을 빌려달라? 너는 이 아비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처럼 보이더냐? 이래서 결혼이 중요한 것이다. 그동안 발전은커녕 퇴보한 너의 모습을 보거라. 무어 하나 보고 배울 것 없는 자와 결혼하니까 네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냐. 네가 선택한 일이니 책임도 네가 지거라. 내가 해줄 말은 그뿐이다. 아버지의 그러한 직설적인 말씀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냉정한 발언이기는 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아쉬운 쪽은 저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그런 냉정한 반응을 보이는 아버지에게 그 어떤 대꾸도 하지 못한 채로 아무런 소득도 없이 자존감만 폭삭 내려앉은 채로 그곳을 빠져나왔죠.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화가 났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입장일지도 몰랐죠. 애초에 저에게 큰 애정이 있으신 분이었다면 그런 식으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폄하하고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솔직히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의 이 감정을 고스란히 접어두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에 매달려 있을 만큼 형편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목돈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죠. 게다가 아버지에게 이토록 처참한 취급을 당하고 나니 그 분노와 슬픔의 감정이 샘솟았는데 이 감정을 저의 긍정적인 앞날에 이용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죠. 꼭 성공하고 말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을 이토록 하찮게 대우한 부모님에게 보란듯 잘 살아보겠다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결국 이실직고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난처해하며 왜 본인에게 말도 없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냐고 했지만 이내 내가 그곳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듣더니 남편은 무거운 침묵을 유지하며 그저 저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안아주었죠. 저는 남편의 이런 점이 참 좋았습니다. 굳이 현란한 말을 하지 않고도 작은 행동 하나에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남편은 저에게 짧지만 굵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열심히 해서 잘 살아보자. 그거면 돼. 남편의 이러한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일심동체 그 자체였죠.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미친 듯 열심히 일을 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만큼 돈은 벌렸고 모였지만 무언가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몰랐지만 그러한 불안감이 남편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했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표정에서 불안함이 엿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요즘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것이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실은 말이야. 우리 목표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긴 하지만 그 돈이 모였을 때를 생각해봤어. 내가 무슨 요리 실력으로 식당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지. 그래서 사실 돈을 모으는 지금 단계에서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말인데, 여보. 우리 한국에 들어가서 잠깐만 살다가 다시 올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건 한식인데 요리 지옥인 이곳에서 한식을 배울 만한 곳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아. 같이 조금만 더 고생해주면 아마도 근미래에 큰 힘이 될 텐데 괜찮겠어? 저는 솔직히 그러한 남편의 발언에 놀라기는 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굉장히 어린 시절 이곳으로 이민을 온 것이어서 한국에 대한 기억이 잘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며 그다지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한식당을 차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고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 같이 한국으로 가자는 소리여서 저로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저는 그런 남편에게 믿음이 갔습니다. 난생 처음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한국이라는 동방의 작은 국가에 가서 살게 되더라도 남편만 있다면 모두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희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여기저기 발품을 팔며 기술을 익히고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저는 저대로 제가 할 수 있는 한국에서의 일자리를 찾아 닥치는 대로 일을 했죠. 남편은 한국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고민을 많이 하는 듯 했어요. 저에게 말하기로는 영국에서 어떤 한국의 음식이 먹혀들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언가 다른 고민도 섞여 있는 듯 했죠. 그러다가 남편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부터는 더 이상 일자리를 옮기지 않고 한 군데 매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남편이 집중한 음식은 한국의 전통적인 빵 요리에 속하는 풀빵이라는 음식이었어요. 계란이 들어가서 계란빵이라고도 불리는 특이한 빵이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그 음식을 집으로 가져와서 저에게도 시식을 시켜본 적이 있었죠. 그 빵을 한 입 무는 순간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빵의 맛이 너무나도 황홀했기 때문이었죠. 저의 반응을 보던 남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영국에서도 먹히겠지? 라고 말이죠. 그날 이후로도 남편은 여러 가지 빵 요리들을 가져왔는데 정말이지 하나같이 다른 매력의 다른 맛이었지만 죄다 맛이 끝내주더라고요. 호두과자라는 것도 있었고 땅콩이 들어간 땅콩과자라는 것도 있었죠. 더구나 남편이 가져온 이 한국의 전통빵 요리들은 맛도 맛이었지만 남편이 그 음식들에 흠뻑 빠진 이유는 따로 있더라고요. 이 음식의 역사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였죠. 한국의 전통 풀빵 중 계란빵은 20세기 중반, 특히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길거리 음식으로 처음 등장했는데 이 시기가 한국이 북한과 중국, 그리고 소련의 군대로부터 침공을 받았다가 미국과 우방국들의 도움으로 휴전을 하게 된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한국이 이러한 전쟁의 상처를 딛고 가난과 싸우던 시기였죠. 겨울이면 길가에서 팔리던 계란빵은 추운 새벽 집으로 돌아가는 공장 노동자나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에게 단돈 몇 푼으로 따뜻함을 전해주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종이봉투에 담긴 계란빵을 손에 쥔 사람들은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따뜻한 한 입을 베어 물었고 순간의 위로를 느꼈을 그런 음식이었죠. 계란 한 알의 소중함을 알던 그 시절 이 음식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작은 사치였으며 부모가 아이를 위해 사주던 계란빵 한 개에는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 남편이 어린 시절 한국에서 먹어본 음식 중 이 계란빵의 기억이 진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소중한 추억의 음식으로 남아있다는 거였죠. 사실 제가 한국 생활을 하며 가장 좋았던 점이 바로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는 부분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기는 하지만 영국에는 맛있다고 할 만한 음식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에 남편과 함께 영국에서 한국의 풀빵을 팔면 최소한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우리는 드디어 영국으로 돌아와 한국식 풀빵을 판매하는 가판대를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식당을 정식으로 계약하지 않고 일단은 길거리 가판대에서 한국식으로 풀빵을 판매해보기로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우리의 선택이 틀린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특정 시간대에는 저희 가판대에서 풀빵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는 상황까지 연출되었으니 말 다 했죠 뭐. 저까지 나서서 남편을 거들어 주었지만 손이 부족한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특이한 음식을 파는 곳이라는 입소문이 나서인지 다른 지역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고 자신의 동네에는 오지 않느냐는 질문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비록 가판대에서 길거리 판매를 하고 있었지만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한국의 풀빵이라는 존재 덕분에 엉키고 설켜있던 또 다른 문제까지도 해결하게 되었죠. 길거리 가판대 풀빵 장사를 하며 쏠쏠하게 장사를 이어나갈 무렵 익숙한 모습의 손님이 우리 앞에 서 있었죠. 아버지, 여긴 어떻게? 순간적으로 저와 남편 모두 당황을 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게 일반 손님을 받듯 말없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풀빵을 받아든 아버지는 떨리는 입을 오물거리시더니 힘들게 한마디 내뱉고 그 자리를 떠나시더군요. 한국의 풀빵이라 참 맛있구나. 박서방과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사실 영국에서는 장인 장모 사위와 같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뉘앙스는 한국인 남편을 이제는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었죠. 저도 사실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이 너무나 커서였는지 이대로 연을 끊고 살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독하게 살아왔던 것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오늘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그러한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더군요. 겨우 몇 년 만에 너무나 늙고 야윈 아버지의 굽은 뒷모습을 보자니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리고 얼마 후 저와 남편은 부모님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그동안의 묵은 감정들을 하나씩 씻어낸다는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그 감정의 골은 이번 한 번에 모두 씻겨지지는 않을 것이란 걸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각자 서로의 위치에서 조금씩 양보하며 노력하다 보면 점점 더 좋아지리라는 것은 확실했죠. 최근에는 남편과 저희 아버지가 눈에 띄게 친해진 모습이 보입니다. 서로 마주 앉아 채스를 두며 미소를 잔뜩 머금은 모습을 보자니 정말이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누가 봐도 저 모습은 가족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한국의 풀빵이라는 음식을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러한 역경을 이겨낸 한국인이라는 민족에 대해 큰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고도 하더군요. 사실 이 모든 상황은 한국의 음식 문화가 가진 힘 덕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기적적인 일이었죠. 한국의 역사가 그대로 담긴 풀빵. 이 음식만이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역사와 깊은 전통의 맛이 저희 부모님에게 와닿은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계 속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누구보다 빠르게 무료로 전달받으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왕이면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신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